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사마카 투맨쇼 김선윤, 정동욱입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코스피가 1%만 오른다면은 2100포인트에 도달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외인들과 기관들도 매수가 잘 들어와주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동욱님 요즘 잘 신나고 오셨습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장이 좋은 만큼 저도 조금 괜찮은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동욱님 수익률 정말 좋죠? 저도 분발하고 있고요. 최고의 수익률 보답하기 위해서 또다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 끝까지 지켜보시면 되고요. 1분 뒤에 저희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까지 해서 기관들이요. 최근 거래일 동안 3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인들은요. 꾸준하게 사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루 잠깐 팔다가 다시 매수 들어와주면서요. 이틀 연속 매수를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전반적으로 해도 조금 천천히나마 움직여주고 있고 2014포인트 후반에 끝났단 말이죠. 자, 정도미터님 2100포인트까지 약 1%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가 상승 마감함에 따라서 그 여파가 코스피 시장에 전해졌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오늘 증권주,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역시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특히나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코스닥은 장 초반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한 0.5%까지 하락하는 장중에 조금 크게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이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주 이러한 인터넷 모바일 게임주들이 갑자기 차익 실현에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코스닥 지수 자체가 570선 부근까지 이제 고점까지 상승함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상승을 펼쳤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쏟아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코스닥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막판에 많이 올라주면서요. 마이너스 0.18% 정도의 하락막에 그쳤지 않나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코스피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상승을 주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요. 상승적 분위기를 타면서요. 2014포인트 후반대까지. 자, 여기서
이 친구만 조금만 도와주면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조금만 상승적 분위기가 나와준다면 지수에 굉장히 큰 견인을 할 것으로 좀 판단되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수에서. 그러면 2100포인트를 가장 빨리 가기 위한, 2200을 가장 빨리 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회복. 삼성전자 없이 지금 지수가 이렇게 잘 움직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가 기관들이 더 이상 팔지 않고 매수로 돌아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중간 배당을 500원을 줘가지고 좀 더 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중간 배당 500원 장난도 아니고 100만원짜리 주식이 500원. 자, 뭐 연말 배당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실망감에 의해서 기관의 매도세. 이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때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코스닥이 약간 최근 들어서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코스닥의 수급 흐름 자체도 살펴봐 드리자면 외인이 파는 모습, 오늘 400원 매도했고요. 기관은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매도세가 조금 강하다.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수급 포인트가 주인이 없는 듯한 느낌으로 지수가 좀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누구가 사고 누가 팔고 있다, 같이 사주고 있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안 좋은 모습의 느낌. 개인도 외인도 기관들도 이건 몰라 그냥 막 지맘대로 놨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정대부터님 코스닥 흐름을 제가 보건대 조금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탈 것으로 보지만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정도 멘토님 생각 어떠십니까? 역시나 코스닥이 뭐 600선 가까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스마트폰 부품주 반등세가 꼭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실적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코스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코스닥에서 대세 상승, 코스닥 지수가 대세 상승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부품주의 반등세가 조금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파는 역시나 애플의 강세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항상 애플의 주가를 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주가가 $100를 넘어서는 등 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애플의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120만 원 부근에서는 이제는 가치주 성격의 외국인 매수가 대량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부품주 현재 시점에서 반등세를 보인다면 코스닥 지수 충분히 600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선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 포인트는 저도 변함이 없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고 시장 힘들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거죠. 2100포인트까지의 상승은 나옵니다. 대신에 2100이 넘어서면서 2120, 30이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현금 확보를 해보는 전략 말씀드리고 있죠.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요. 현재 시장 괜찮습니다. 상승 분위기 계속 나올 거고요. 기관의 매도는 멈췄습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 기관은 이제 2100 이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금융주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주, 은행주 비롯해서 증권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만나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은행주 가운데서는 기업은행이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증권주들은 거의 다 아주 급등을 했죠. 자, 정도 멘토님, 증권주 흐름 지금 정부 정책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를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얼마까지 좀 오를까요? 증권주는 좀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누누이 증권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때 증권주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작년까지 시행을 함으로써 뭐 아직까지도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얼추 대부분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실적 비용 처리가 이제 급감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찬가지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00선 위로 올라서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역시나 수수료도 조금은 개선될 그런 여지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증권주, 증권사 같은 경우는 채권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3분기에도 뭐 실적이 채권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에는 악재보다는 호재만 조금 만발한 그런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까지 나온 이슈 뭐 300인 이상의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 오늘 말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10조 원 가량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모멘텀이 풍부한 게 증권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증권주를 보유해 나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9월달부터 일단은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부터는 시장 내에서 정규 시간 내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도님. 하한가를 두 방 가면 마이너스 30%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하한가 두 방을 간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는 종목은 거의 보통 없잖아요. 그럼 딱 하한가를 가는 날 매수를 해보는 거 이런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신다 하시는데 자 내년 시장에 이런 시장이 열립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돼버리면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쉽게 주식에 그러니까 따라 사거나 아니면 오히려 크게 팔아치우거나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상한가 종목이 속출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설마 강큰 누군가가 아주 대놓고 상한가를 두 방만 올려도 바로 조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조금 개인 투자자들 그래도 조금 살리려는 설마 근데 여기에 또 따라가시면은 골치가 아파집니다. 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있어요. 하루가. 네. 등락폭 자체가요. 그러니까 내년 시장이긴 한데 어쨌든 증권주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유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시도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연금 포인트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살리기 위한 포인트. 증권주는 계속적으로 향후 시장에서 한번 상승을 주지 않을까. 일단 2100포인트까지는 다 봅니다.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2100포인트까지 본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모든 증권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2100포인트까지 열려 있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그 포인트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정이 나온다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16,000원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질 않네요. 그냥 오지 않고서 급등을 해버리는 모습 놓쳐버린 거죠. 수급 포인트도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 분위기가 금융주 전반에 걸쳐서 좀 더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은요. 사실 지금 현 시장 흐름에서 보건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대신에 급하게 오른 종목들을 또 급하게 따라가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정 시 대응하시는 전략 은행주들이나 아니면 증권주들이나 그 포인트 맞춰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종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급락 아니면 원래 급락이 나올 자리였는가 좀 의문스러운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가 오늘 결국 종가로 마이너스 8.8%의 급락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냥 며칠 전에 어제만 해도 13만 원이었어요. 네. 8월 20일 날 13만 5,500원까지 고점 포인트 찍고서 바로 며칠 만에 이유가 있습니다. 정대원님, 호텔신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호텔신라 오늘 8%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유 있는 급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장 중국 모멘텀을 타고 급등했던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텔신라가 최근에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역시나 중국의 중추적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추적 효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선반영되기 마련인데 오늘장 선반영된 부분보다는 역시나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 되는 시기다 이러한 조금 기대감보다는 조금 악재성 루머가 조금 나돌았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호텔신라 오늘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저랑 김선진 멘토님께서 지난주인가 2주 전에 호텔신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이제는 PER 30배 그것도 올해 실적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실적을 끌어다가 봤을 때도 현재 시가총액은 PER 30배 부근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 모멘텀이 강하기는 하지만 국내에 중국 모멘텀이 끼어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웬만하면 30배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한번 AS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호텔신라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13만원, 14만원, 15만원까지 이렇게 급하게 다시 상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호텔신라가 8%를 빠집니다. 이렇게 큰 종목이 시가총액 자체가요 5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8%가 빠져요. 제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거의 12만원 넘어갈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접근하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질문해 주신 분들한테 이거는 당장 비중 줄여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만큼 좀 위험하지 않나. 자, 추석 모멘텀. 다음 주 추석이에요. 근데 이미 추석 관련 이슈로 있는 종목들이 다 중국 효과를 받은 종목들 다 올랐었다고요. 지난주 내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슬슬 하락을 하더니만 오늘 그냥 난리가 났어요. 다 빠져버립니다. 그럼 언제 반등을 줄 것이냐? 사실 3분기 실적 모멘텀은요, 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안 게임도 있고, 중국 국경절도 있고, 중추절도 있고, 추석도 있고, 모멘텀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적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먹을 만큼 먹었어. 한번 털고 가자.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 수급 볼게요. 수급 보면 정말 끔찍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호텔신라 수급인데요. 이미 언제부터? 8월 초부터 호텔신라를 기관들과 외인들이 슬금슬금 물량을 버리고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잖아요. 자, 8월 4일부터 선을 하나 긋고요. 이때부터요. 그리고 확대를 해드릴게요. 확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보자면 8월분인데요. 요때 맨 밑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랗게 지금 외인들이 팔고 나가는 게 8월부터입니다. 8월 쭉쭉쭉 보시면 거의 개인만 사요. 그쵸? 계속 올릴게요. 개인만 삽니다. 외인들과 기관은 계속 팔고 나가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만. 8월부터 개인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외인이 35만 주 매도. 기관은 16만 9천 주가량을 순매도, 양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외인들과 기관이요. 개인만이 물량을 다 받쳤어요. 자, 차트 흐름도 고스란히 나왔죠. 추가 하락 있을까요?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사야 될까요? 언제? 이거는 일단 언제까지 빠질지는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내일 반짝 오를 수가 있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외인들이든 기관들이든 매수 포인트가 지금 보여야 됩니다. 전혀 안 보이고 있다고요. 외인 매수, 기관 매수가 이전에 팔았던 물량 얼마? 팔 때 5만 주, 7만 주 이렇게 팔았다고요. 최소한 외인들과 기관들이 5만 주 이상씩은 매수해 주던가 7만 주 이상은 매수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가 그런 매수를 보여야지만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언제가 될까요? 근데 분명히 올 거예요. 왜? 3분기 실적 확인해야 되니까. 언제죠? 10월입니다. 그럼 9월 달에 한번 조정이 나오겠죠? 지금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깊은 조정 이후에 한번 다시 한번 치고 가는 분위기.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요. 잘 지켜주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추석 관련주들은 지금은 이제 모멘텀 소멸입니다. 네, 추석 다가왔다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지금 현재는 개인들만의 싸움이니까요. 피 터지게 싸우지 마시고 뒤로 한 번짝 물러서서 천천히 다른 시장에 대해서 눈을 돌리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오늘 이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키워드냐면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종목은 아니고 업종인데요. 종목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LED주입니다. LED주.
자, 오늘 서울반도체가 플러스 5% 많이 올랐죠?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요, 3% 가까운 바닥 포인트를 터치하고 올라가나요?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2% 정도의 바닥 확인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서울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정부에서 자동차에 낮에 불 켜고 다니라 이런 포인트가 나왔어요. 내년이에요. 아직 때가 아닌데 모멘텀이 아직 받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이 좀 포진되어 있기도 한데, 정도멘토님, LED 관련주들 지금의 매수 타이밍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LED 관련주 특히나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바닥권을 잡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바닥권을 그리는 게 언제까지 바닥권을 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뭐 서울 반도체가 3분기부터 당장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된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온다면 당장 내일부터 급 반등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역시나 3분기에도 녹록치만은 않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정부 정책 발표에 의해서 반짝 반등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달, 길게는 뭐 2, 3개월까지 바닥권을 다지는 그런 차트 흐름이 나와야지 서서히 반등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만약에 서울 반도체를 무조건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정말 소량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가 이런데요. 다른 것도 좀 볼게요. 자, 루멘스도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루멘스 차트 흐름도 보시면 이제 크게 일어났어요. 2013년부터 볼까요? 자, 현재 구간이 8,000원대인데 8,000원대 보자면 그 전에 이제 저점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거의 뭐 깨고 내려간 포인트로서 현재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당겨봤을 때 그 전에는 더 아래 포인트들이 좀 보이긴 해요. 이 정도 포인트들인데 더 크게 볼게요. 더 뒤로. 더 뒤로 빼보니까 큰 흐름에서 보건데 어떠한 좀 생각이 드냐면 바닥 포인트가 큰 그림에서 좀 이렇게 바닥 포인트들이 나오지 않았나. 몇 년 주기로 한 2, 3년의 주기로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좀 다시 반등을 줄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해볼 수가 있지만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저 이단한 판단이 되는 게요. 아주 확실하게 그 차트상의 분위기는 좀 느낌이 오지만 수급적인 분위기로서는 아직 조금 해답을 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로맨스 같은 경우 외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어요. 외인들이 최근 몇철 수거일 동안 4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여줬었고 특히나 8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20만 주 이상, 오늘도 10만 주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최근 3거래일 연속 개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기관들이 좀 아직은 확실하게 안 들어요. 기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서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기관들도 저평가라면 좀 들어와줘야 되지 않을까.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상승 분위기로 좀 이끌어주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자,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쫙쫙. 뭐 애플 관련 수혜주로서도 인식이 됐었고요. 뭐 주가 흐름 보더라도 이전부터 해서 바닥 포인트 인식됐던 구간은 한 32,000원, 3,000원 정도가 2013년부터 바닥 포인트가 됐었는데 지금 깨고 내려가는 상태죠. 그 보통은 이 라인을 깼을 때 경우에는 손절을 치고 한번 나간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보통 차트 흐름에서의 정석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수급에서 그런 도움이 있을까 살펴보자면 자, 굉장히 애매하죠. 외인은 계속 팔다가 오늘 샀는데 1,000주밖에 안 샀고 기관이 계속 사다가 기관이 빠져나갑니다. 요거 약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석을 해보자면 그냥 팔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왜요? 개인들, 그냥 간단하게 개인들은 아직은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이게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아직 안 나오는 겁니다. 다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보세요. 최근 거래일 동안 개인은 어떻게? 매수 해주고 있죠. 계속. 외인이 파는 모습이 멈췄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단기적인 이런 트레이딩 관점이었던 것 같고 실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모멘텀 받게 된다면 언제? 내년입니다. 내년 후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당장의 실적에 잡히더라도 인프라를 구성하더라도 내년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해봤자. 그럼 관련주들이 뭐 잘못 얘기했네요. 네, LED 관련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에서 보건데 여러 가지 중국 모멘텀, 중국과 대만 쪽에서 공장이 있어서
매출 확대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 시기적인 흐름 자체, 악재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제가 잠깐 전기차는 헷갈려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 보더라도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수급 모멘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요.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너무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방금 말씀드렸던 수급의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 특히나 외인이든 기관이든 주체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분위기 나올 때, 특히나 루멘스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가 필요하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좀 양매수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수급 포인트는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아요. 네, 오늘 뭐 양매수 들어왔지만 며칠 더 들어와야 돼요. 아셨죠? 급하게 하지 마세요. LED 관련주들. 천천히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곧 저희가 준비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체크하고 와야 됩니다. 바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장 삼천리 자전거가 5.68%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현재 11.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기존의 21,000원에서 23,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테크윙이 0.54%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 20.4%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박종영 멘토가 이마트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의 LG가 오늘 장중에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4.9%로 차익 실현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한진 종목을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으니까요. 매매 전략에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이상도 멘토의 영업무역이 28.6%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와 4위는 여전히 정동훈 멘토의 차지입니다. 테크윙이 20.4%로 3위를, 한국전력이 12.8%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에는 최영동 멘토의 STS 반도체가 12.6%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 유니테스트가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71.7%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역시 조민규 멘토의 차지죠. 111.8%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정동훈 멘토가 81.7%를, 3위 자리의 순위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또다시 이상도 멘토가 32.9%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하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AS 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가 11% 정도 수익 중이고요. 목표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상향을 시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매수가 부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놔두고 삼천리 자전거부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만 해드릴게요. 목표가를 21,000원 잡았는데요. 23,000원까지 제가 1차적으로 좀 상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고점 포인트가 22,450원까지 상승을 줍니다. 그렇죠? 이슈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입니다. 최대 성수기예요. 그에 맞춰서 수급이 많이 돌아올 것이다 말씀드렸었고 잘 잡아드렸고 상승 포인트 제대로 나와주면 주가가 자,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자, 수급 볼게요. 수급 보자면 주가를 끌어올린 게 누굽니까? 외인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쫙 끌어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개인들은 8월 11일부터 해서 일방적인 매도 물량을 뺏기고 있고요.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지만 사실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아직은 관심이 없어요. 외인들의 힘에서 올라가는데 8월 11일부터 거의 이쯤이죠? 8월 10일 급등 나오는 이날부터 해서 외인들의 힘에 의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드리죠. 상승을 주는데
누가 사면 그게 주체다? 외인이 사고 있으면 외인이 주체인 거예요. 그러면 외인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 주가가 떨어질까요?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인이 또 29,000주 이상 또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럼 당장의 흐름에서 어떻게? 종목의 이 주가가 3차 자료 점거가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상승 추세는 계속 그릴 가능성이 높다. 크게 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까지? 이미 전고점 포인트 거둬들 한 모습이지만 이번에 전고점 포인트를 넘어서 그래도 1차적으로 짧게나마 23,000원 정도까지의 이 갭을 한번 메우는 거를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좀 잘 지켜보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대응하시고 오전 11시에 공개방송 때 계속 거론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때 보유하고 있는 좀 삼천리 자전거, 뭐 로마손 같은 경우도 수익 많이 실현해드렸고요. 오늘 로마손을 제 절반 정도 정리했는데요. 들어와 보시면 알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종목도 수익 많이 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셔 두 종목 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또다시 도전합니다. 이 종목.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이 많이 났을 종목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거 얘기하면 이제 눈치채실 것 같아요. 기능성 음료. 두 번째는 이제부터 어려워요. 2017년 세 번째는 1332. 야, 어려워지는 거죠. 자, 기능성 음료. 일단 이거 보여드리면 뭔지 아시니까. 자, 기능성 음료 뭡니까? 다음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보셨죠? 자, 다음 2017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제품인데 물이죠. 제주도에서 나는 계약 기간 2017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2014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뉴스 기사 가지고 이거 계약 기간 2017년까지밖에 안 하니까 불안하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네? 몇 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걸 가지고 들먹이고 있어. 아니거든요. 내년 2015년이고요. 2016년. 최소한 2016년은 돼야지 이거 계약 끝나면서 매출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화해서 낸다고 하지만 아직 계획 중인 거라고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삼다수인데. 여러분들, 종목이, 큰 그 매출 확대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이 회사의 이 제품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크긴 해요. 하지만 비타 500 같은 경우에도 대박을 터뜨리고 있고 여타 다른 제품군으로 해서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1332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자, 좀 보실게요. 보시자면 이게 당기순이익인데요. 작년이에요. 그리고 아랫게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자면 얼마입니까? 2분기 때 6억 4,800만 원인데 92억 8천만 원을 했어요. 몇 배가 늘었냐면요. 약 13배 가까이 1331.6%가 순이익이 증가가 됐습니다. 반올림에서 제가 1332라고 적은 거예요. 누계가 벌써 161억인데요. 보자면요. 작년 실적이 이미 상반기 실적 자체가 작년치에 거의 70% 이상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양호한 모습. 잘 보세요. 이 친구는 잘 아시겠지만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최고의 성수기거든요. 어떤 종목을 제가 갖고 나왔겠습니까, 오늘? 모르는 분이 없죠, 이제?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아셔야죠, 이제. 광동제약 삼수입니다, 삼수. 삼수예요, 아시죠? 네. 가수 성무순 씨가 삼수를 해서 고려대 가셨다고 하셨나? 근데 이게 보유하고 있었으면 지금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을 법한 그런 종목이에요. 광동제약이잖아요. 자, 차트부터 좀 같이 보실게요.
가지고 올 때마다 가끔 이런 종목이 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갖고 나왔던 게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빠져나갔다가 바로 쫙쫙 올라가 있었잖아요. 기억이 나네요. 이상로 멘토님 갖고 나오셨는데 이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빠지더니만 손절 처치돼가지고 그 다음 바로 다음 날부터 쫙 갑니다. 네. 끝내줬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광동제약도 몇 번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정말 광동제약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아진다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수급 포인트인데, 자, 제가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기관들이 16만 주를 매수합니다. 현재 많은 물량 매수해줬어요.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좀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얘는 2분기가 성수기가 아니에요.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3분기가. 네. 뭐 올해 여름이 작년보다 덥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3분기 성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보다 좋은 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분기 때 25% 이상 증가했고 단기순이익이 1331% 이상 증가한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 입에 바르는 립스틱, 립밤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약회사인데 파는 약들도 있어요. 네, 사실 너무 모르셔서 그렇지만은 네,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 않을 건데요. 음료 비중에서 3분기에 좀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전고점을 뚫고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경남 지역에. 안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 꼭 안 좋은 소식 대비해서 조금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 네, 생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판매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짧게나마 좀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제가 생수 말씀드려요. 중국에서는 자국 생수 못 믿는다. 그리고 김수현 씨와 전지현 씨 연예인들이 무슨 광고? 생수 광고를 큰 돈을 받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서 백두산 천지물을 뭐 이용한 뭐 백산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국내 브랜드들이 빠르게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 쪽에 진출하고 있는 거. 중국 매출까지 같이 크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그림을 보지 마세요. 이 종목은 전고점 분명히 크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차트를 보면서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차트 포인트에서 이날 8월 11일 날 딱 121선을 터치하더니만 그 다음 날부터 줄기차게 달려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죠? 전고점 포인트가 얼마? 11,400원 포인트. 그러니까 11,200~11,300원 정도가 고점 포인트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런 적이 또 있어요. 이날 이랬고, 작년에 2013년도에도 이맘때쯤 한번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급격하게 뛰어 올라갑니다. 큰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조정이 나왔어요. 이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올랐던 것처럼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당연히 전고점 포인트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갈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동제약은 얼마에 사냐? 사실 제가 1,500원 잡아드리는데 최대한 더 싸게 잡으셔도 좋아요. 네, 10,000원 아래면 참 좋다는 생각인데 1,500원 부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싸게 잡아보시라 말씀드려보고, 현재로서 1,500원 부근에서 매수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까지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가격으로 해서 12,000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요. 10,000원 또 살짝 터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손절 당할까봐 9,900원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9,900원을 그때 터치하거나 했으면 그때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대응을 하셔야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일주일 참지 마시고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리니까 그 포인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광동제약 3수입니다. 4수는 하기 싫습니다. 3수 안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윤이었고요. 광동제약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히든카드 시간에 앞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는 모두 4가지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전력, 테크인,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한유화까지 좀 대형주 위주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전력이 최근에 조금 조정세를 겪었습니다. 겪었던 이유가 역시나 자사주를 매각해서 부채를 감축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역시나 조금 오버행 자사주 블록이 된다면 할인 블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서 차익 매물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전력의 펀더멘털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기성 악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국전력은 지속적으로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크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램 가격도 다시 안정화를 이루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마이크론의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러한 반도체 후공정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크인도 웬만하면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조금 지속적으로 보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마이너스 종목인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실적 개선이 3분기에도 조금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이러한 조선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역사적 PBR 저점 부분까지 떨어진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유럽의 부양책을 기대하고, 그리고 성과 인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바닥을 잡으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현대미포조선까지는 웬만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대한유화가 있는데, 대한유화는 현재 1.2% 정도 수익권인데, 어젠가 그제 유럽 쪽에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부양책도 대한유화에는 굉장히 큰 호재지만, 역시나 제가 보는 대한유화는 구조적으로 회사가 변했다. 특히나 에틸렌 가격이 과거 유가가 150불까지 갔을 때 현재 100달러 부근까지 떨어진 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에틸렌 가격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3분기 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유화도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조금은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공기업이다 이렇게 가져왔고, 두 번째 키워드는 복합 리조트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다시 한번 카지노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예전에 가져왔던 종목을 다시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첫 번째 키워드 공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 포트에도 한국전력이란 종목 공기업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공기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배당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민간 기업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강제성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는 배당을 확대 안 해도 사실상 배당을 확대 안 해도 사실상 정부에서 제재를 받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정부 정책을 확대시키는
확장시키기 위해서 공기업 위주로 배당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 확대 정책, 이런 정부 정책은 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현금이 많은, 유보율이 높은 공기업을 주목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복합 리조트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복합 리조트는 뭐 호텔, 쇼핑몰, 컨벤션, 그리고 뭐 레스토랑, 테마파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다양한 분야 시설을 융합해서 만든 복합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마지막 키워드 뭐 카지노를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카지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인식이 별로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를 간다 그러면 굉장히 뭐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카지노가 복합 리조트로 조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가족 단위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리고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러한 복합 리조트,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자체가 복합 리조트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카지노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카지노 국내에는 뭐 세 가지 기업이 유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저는 내국인 허용이 되는 그런 카지노 업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히든카드 종목은 지난번에 이어서 강원랜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내용인데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양국제공항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인에 한해서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됐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원랜드 자체가 워터파크 그리고 스키를 탈 수 있는 이러한 복합 리조트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강원랜드가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 아시는 분들은 뭐 강원랜드 자체가 내국인 전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원랜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둘 다 허용되는 유일한 국내 카지노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은 강원랜드에 큰 수혜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배당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기존의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50% 정도 됩니다. 배당 성향이 50%라는 것은 그 해에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의 50%를 배당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강원랜드가 내년부터는 연간 4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현대의 배당 성향만 유지해도 2천억 원 정도를 배당을 실시하고 그리고 뭐 마카오 카지노 같은 경우는 70%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배당 정책이 늘어난다, 배당 성향이 증가한다면 추가적인 배당도 기대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실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증설 효과가 2분기에 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100% 반영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딜러 교육이 딜러가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기 때문인데 이게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모두 100%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원랜드 아직까지 뭐 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30분,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다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증설을 하면 바로 실적으로 개선되는 게 강원랜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분기, 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36,100원에 마감을 했지만 역시나 어제 단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는 오늘 저가인 35,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역시나 4만 원까지는 조금 가파르게가 아니라 조금 장기적 성향을 띠고 장기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 성향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투자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종목 강원랜드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